두 번째 보충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있는 그 서식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법보다도 실무적으로 이 마주하는 문서,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첨부된 그 정부에서 딱 지정한 문서를 보는 게 아마 더 유리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중에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양친가정조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입양한다고 이제 의사 표시를 하면 당연히 조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조사를 하는 그 쓰는 양식이요. 자, 성명, 주민번호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쓰는 난이 있죠. 재산은 이제 주택이냐, 주택의 종류, 그 다음에 대지의 면적, 건물의 면적, 부동산, 동산, 부채가 얼마인지를 쓰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양 희망 아동의 성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입양한다면요. 자, 나이,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입양을 이제 담당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저를 조사를 하죠. 만약에 제가 입양을 한다 그러면요. 자, 가정조사의 내용 이제 쓰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조사자가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 동기. 자, 두 번째, 양친, 자, 부모가 될 사람의 혼인생활, 그 밖의 가족의 상황. 자, 세 번째, 양친이 될 사람의 현재 수입 및 재산 상태. 자, 네 번째, 양친이 될 사람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여부와 그 밖의 건강 상태. 자, 다섯 번째, 양친이 될 사람의 인격, 품성, 종교관입니다. 종교관도 이렇게 포함이 돼요. 자, 여섯 번째, 그 밖의 특기사항. 그 다음에 7번이 조사자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주 좋은 대기업에 면접하는 것보다 더 이게 까다로워요. 제가 이 조사서를 봤을 때 느낌은 일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다 공개를 해야만 이게 입양이 가능한 거고, 일단 재산 분야에서 걸릴 확률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상황, 그러니까 그 부모가 될 사람의 그 가족 상황이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과 품성을 검증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인격과 품성을 대충 검증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층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건데,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시행 규칙을 보면은 2023년도, 자, 올해 10월 12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간, 그 다음에 연장 사유, 연장 가능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출산 지원 시설은 보통 뭐 1년 6개월 이내, 2년 이내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 지원 시설은 3년 이내 입소 기간이고요. 생활 지원 시설도 5년 이내이고요. 일시 지원 시설도 6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정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은, 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 엄마 또는 아빠가, 자, 학생인 경우에, 초중등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쩌다 다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학원을 다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자, 양성평등 기본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서 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보통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관할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창업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이게 바로 이제 한부모라고 하더라도 입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 검정고시를 응시 신청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시장, 도지사, 뭐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산 지원 시설, 양육 지원 시설, 생활 지원 시설, 일시 지원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간, 그다음에 연장 가능 기간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올해 10월 12일 날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또 봅시다. 자,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인데 이미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2023년 7월 17일 날 개정됐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올해 개정된 요양보호사의 교육 과정인데, 자, 이론 강의 126시간, 실기 연습 114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요양보호와 인권이 가장 먼저네요. 보니까요. 요양보호와 인권인데, 자, 요양보호 대상자를 이해하는 과정, 노인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제도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인권과 직업윤리,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인권보호와 자기개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화와 건강증진, 노인성 질환의 특성, 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자, 그리고 노인의 질병 예방에 자,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 사용, 그리고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에 대해서 그 이론이 18시간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요양보호와 생활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요. 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정서 지원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록과 업무 보고, 기록하는 요령에 대한 거요. 자,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 지원인데 이게 이제 실습이 많은 포함되는 거죠. 자, 식사, 배설, 자, 화장실 가는 거 등등요. 개인 위생,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에 관련된 것. 자, 그 다음에 안전과 감염, 그 다음에 복지 연구 사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지원에 관련된 경우, 자, 식사 준비, 위생 관리, 자, 의복과 침상의 관리, 세탁, 자, 외출 동행 이런 것들도 실습 시간이 많이 있네요. 자, 그리고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자, 치매 요양보호 기술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 가족,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인지활동 지원, 그 다음에 임종에 대한 게 있죠. 임종 전 단계 지원, 가족 요양 보호가 있고요. 응급처치 이런 것들은 뭐 어디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거친 다음에 이론 강의 126시간, 실기 연습 114시간이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은 80시간입니다. 자, 노인 요양시설에서 40,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40. 그래서 이걸 전체 다 더하면은 자, 320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많은 그 시간을 자, 들여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40시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50시간, 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50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자격증이 없는 분들보다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 시간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시간을 감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노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 1년 1200시간을 이상의 근무를 하신 분들은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실습 시간을 감면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실기 연습의 경우는 자,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평가 기준은 자,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수료를 이제 그 뭐 이론, 실기, 현장 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했으면 수료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뭐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번쯤 드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